하이스톰입니다. 지난 친선전 튀니지 공격수들이 김민재 선수와 부딪힐 때 느꼈을 좌절감. 이 좌절감은 비단 이 아프리카 국가의 선수들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많은 공격수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볼 때 혹은 리그 경기를 볼 때 김민재 선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를 보고 있다 보면 그저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에게 뮌헨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는 그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개선을 촉구하여 이슈가 된 바 있었죠. 재밌는 것은 이 마테우스와 동시대에 뮌헨에서 뛰면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레전드가 바로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함께 뛰었던 마르크스 바벨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 시절 뮌헨의 라커룸에 엄청난 긴장감을 묘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어 흥미로웠는데요. 설마 마테우스가 김민재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판한 것은 아니겠으나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 것이죠. 허나 마테우스의 이런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민재 선수는 친선전 합류 직전 통계 매체 후스코우드 선정 이번 주에 팀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 현 분데스리가 리그에서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한편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시절만 못하다는 말이 간혹 나올 때마다 나폴리는 아직도 그럴 거면 당장 다시 우리 킴 내놓으라고 열렬히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데스리가에서도 몬스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우리 김민재 선수는 패스 몬스터에도 새롭게 등극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무려 171개의 패스를 기록하며 수년간 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대기록을 달성한 것을 두고 독일 현지 매체들은 이제 그가 패스에도 괴물 같은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은 분데스리가 지난 10년간의 역사에서 7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서 현지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더욱 엄청난 기록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축구 매체 리가 인사이드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엘 레버쿠젠이 가장 지배적으로 많은 패스를 하는 팀이고 그중 이번 주에 가장 많은 패스를 한 선수는 김민재이며 그의 엄청난 패스 숫자는 총 171회인데 그중 157번의 패스 성공으로 91.8%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는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패스를 옆으로 돌리거나 짧은 패스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으로 향하는 패스를 무려 58회나 기록했는데 상대 진영으로 향하는 패스 순위에서는 역대 5위에 등극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전진 패스와 공간을 향하는 침투 패스에서도 엄청난 진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그야말로 괴물인 것이죠. 이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고평가는 바이에른 매체 FC 인사이드가 발표한 바이에른 뮌헨 팀 내 선수 가치 순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리그 최고의 팀인 뮌헨 안에서도 선수 가치로 탑5에 등극한 선수인 것입니다. 아울러 진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또 다른 순위 랭킹이 있었는데요. 축구 매체 90미닛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센터백 랭킹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는 인류 센터백은 현대 축구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포지션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뛰어난 정신적,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을 이끌고 조직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런 역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센터백 25명을 추려보았다는 것인데요. 이 순위에서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루벤 디아스로 선정되었고 2위에는 인터밀란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올랐으며 3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데이비드 알라바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4위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민재 선수 뒤에 존재하는 선수들의 이름인데요.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였고 이전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한 바 있는 요슈코 그바르디올 등을 비롯 리버풀의 반다이크, 첼시의 티아고 실바,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류디거, 팀 동료인 데리흐트와 우파메카노 등 쟁쟁한 세계적 센터백들의 이름들을 김민재 선수 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4위로 선정한 기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럽 전역의 팬들은 지난 시즌 이탈리아 리그 우승팀 나폴리의 수비를 이끌던 불굴의 김민재를 주목했으며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그를 분데스리가에서 목격하게 되었는데 몬스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괴물의 활약에 대해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서 ESPN 역시 연령별 세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면서 26세 기준 세계 최고의 선수는
바로 김민재라고 선정하였는데요. 이 나이대에 최고 선수를 고르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세계 최고라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수를 선정하였다는 기사는 동연령대에는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 용이나 인터밀란의 니콜로 바렐라와 같은 환상적인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경우는 혁신적인 선수라기보다는 보조 플레이어 격에 가까운 반면 김민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체는 그들이 나폴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 시즌을 보고 과대평가한 것일 수도 있고 오시멘과 크바라츠헬리아와 같은 팀에 속해 있었던 이유로 그를 너무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김민재가 향후 5년 안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될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점은 김민재 선수의 현재 시점의 실력도 최고지만 아직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인데요. 바바리안 풋볼웍스는 뮌헨의 팀 스포츠 디렉터 크리스토프 푸른드가 김민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는 축구와 훈련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좋은 선수로서 그를 뮌헨이 데려온 것은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김민재가 마테우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크리스토프 푸른드의 이런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 팀 내부적으로는 김민재에 대해 마테우스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팀의 스포츠 디렉터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민재 선수에 대하여 우리도 가끔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을 90미닛이 짚어주었는데요. 뮌헨의 새로운 영입 선수들인 해리 케인과 김민재 선수에 대한 특별 기사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기사는 현재 이 한국 선수는 데리흐트를 밀어내고 절대적인 주전 선수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괴물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특히나 첫 몇 경기에서 패스 미스를 꽤 많이 했고 불안감을 좀 주기도 했으며 이로 인하여 마테우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김민재에 대한 지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는 현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괜찮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다름 아닌 군복무로 인하여 프리시즌의 상당 부분을 놓쳤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기사는 결과적으로 김민재는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팀에 적응할 기간과 리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시즌 기간에 김민재 선수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겨우 슬슬 몸이 풀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통계 매체 옵타의 김민재 선수의 활동맵만 보더라도 나폴리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전원 공격 스타일의 뮌헨 전술에서 거의 혼자서 독박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엄청난 체력적 과부하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보다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현지 대부분의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엄청난 괴물 같은 모습을 선사할지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등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더들의 경기를 관전할 때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축구 보는 재미를 매주마다 선사해주는 김민재 선수, 참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